제 이름은 김복자입니다. 올해 67살이 되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지요. 남편과 사별한 지도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고들 하지만 저에게는 그 5년이 50년처럼 느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핸드폰을 확인하는 겁니다. 혹시 아들 용수에게서 연락이 왔나 싶어서요. 하지만 대부분 실망스러운 결과뿐이죠. 오늘도 어김없이 빈 화면만 저를 반깁니다. 아들아, 엄마한테 전화 한 통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니? 허공에 대고 중얼거리지만 대답이 올 리 없죠. 용수는 지금 부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몇 년 전에 내려갔어요. 처음엔 자주 연락도 하고 가끔 올라오기도 했는데 요즘은 명절에도 얼굴 보기가 힘듭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TV를 켭니다. 뉴스에서는 요즘 젊은이들이 부모님을 얼마나 잘 모시는지 효도하는 사연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옵니다. 우리 용수는 언제쯤 저렇게 될까?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나니 십시가 다 되어 갑니다. 오늘은 경로당에 가기로 한 날이에요.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살짝 고치고 집을 나섭니다. 경로당으로 가는 길, 골목길에 핀 개나리가 눈에 띕니다. 노란 꽃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참 예쁘네요. 문득 용수가 어렸을 때 들판에서 뛰어놀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얼마나 활기찼었는지 지금은 그 모습을 볼 수 없어 아쉽습니다. 경로당에 도착하니 벌써 몇 분이 와 계시네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복자야,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박순자 씨가 반갑게 물어봅니다. 순자 씨는 제 또래인데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그냥 그렇지 뭐. 날마다 똑같아. 제 대답에 순자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그래도 용수가 가끔 연락하고 그러지 않니?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거짓말을 하자니 입이 떨어지지 않고 사실대로 말하자니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럼 바쁘니까 가끔. 얼버무리듯 대답하자 순자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 연민이 느껴져 더 마음이 아픕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손주 자랑으로 넘어갑니다. 다들 손자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거리며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우리 손주가 말이야. 이번에 피아노 콩쿠르에서 1등을 했다더라. 그래? 우리 손녀는 이번에 전국 수학 경시대회에서 금상을 받았어.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듣기만 합니다. 제 손주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손주 얼굴도 제대로 본 적 없는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되자 다들 집으로 돌아갑니다. 저도 천천히 일어나 집으로 향합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쓸쓸한 기운이 절 반깁니다. 텅 빈 집 안을 둘러보며 한숨을 내쉽니다. 문득 용수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용수의 번호를 누릅니다. 신호음이 가슴을 조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차가운 기계음에 전화를 끊습니다. 또다시 실망감이 밀려옵니다. 바쁜가 싶어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릅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을 떨쳐냅니다. 아니야, 우리 아들은 그럴 리가 없어. 분명 바빠서 그런 거야. 저녁이 되어 TV를 보며 식사를 합니다. 뉴스에서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전하지만
제 귀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용수 생각뿐이에요.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봅니다. 경로당에서 들은 이야기들, 용수에게 걸었던 전화, 그리고 저의 외로움. 눈을 감으면 용수의 어린 시절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얼마나 엄마를 좋아했었는지. 지금은 왜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용수야, 엄마는 너가 보고 싶구나. 중얼거리며 잠이 듭니다.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지, 용수에게서 연락이 올지, 그런 생각을 하며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눈을 뜨자마자 습관처럼 핸드폰을 확인합니다. 역시나 아무런 연락도 없네요. 한숨을 내쉬며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오늘은 용수의 생일입니다. 제 아들의 생일인데 축하 인사 한마디 건넬 수 없다니 참 서글픕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어요. 아들을 위해 무언가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에 부엌으로 향합니다. 우리 용수가 제일 좋아하는 미역국이지. 미역을 불리고 고기를 손질합니다. 용수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미역국이에요. 매년 생일마다 꼭 해주던 음식이죠. 하지만 이제는 함께 먹을 수 없네요. 국을 끓이면서 지난 날들이 떠오릅니다. 용수의 첫 생일, 학교 입학할 때, 대학 합격했을 때. 그때마다 항상 미역국을 끓여주었지요. 용수는 언제나 행복한 표정으로 먹었답니다. 엄마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미역국이에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미역국을 다 끓이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정성껏 끓였는데 용수에게 먹일 수가 없다니.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습니다. 괜찮아. 내가 먹으면 되지. 식탁에 앉아 혼자 미역국을 먹습니다. 맛있게 끓였는데 왜 이렇게 쓴맛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제 마음이 쓰기 때문일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나니 용수에게 선물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옷장을 열어 정성스럽게 준비해둔 선물을 꺼냅니다. 용수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넥타이예요. 몇 달 동안 용돈을 모아 샀답니다. 선물 상자를 열어 넥타이를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예쁜 파란색 넥타이가 반짝입니다. 용수가 회사에서 매면 참 멋있을 것 같아요. 편지도 씁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고 편지지에 글씨를 적어 내려갑니다. 사랑하는 아들 용수에게 생일 축하한다. 우리 아들이 벌써 40이 되었구나.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갔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 회사 일도 잘 되고 가정도 화목하길 바라마. 넥타이는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로 골랐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가끔은 엄마에게 연락 좀 해주렴. 엄마는 항상 내 소식을 기다리고 있단다. 사랑한다, 우리 아들. 편지를 쓰고 나니 눈물이 글썽입니다. 얼마나 보고 싶은지. 하지만 이 마음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요. 선물과 편지를 예쁘게 포장합니다. 그리고 우체국으로 향합니다. 우체국 직원에게 부탁드립니다. 이거 부산으로 가는 건데 빨리 도착했으면 좋겠어요. 직원이 친절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네, 걱정 마세요. 내일이면 도착할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아들에게 내 마음을 전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그 기분도 잠시, 며칠이 지나도 용수에게서 연락이 없습니다. 선물은 잘 받았는지, 편지는 읽었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바빠서 그럴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스스로를 다독이며 기다림의 나날을 보냅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일주일이 지나도 용수에게서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핸드폰을 확인합니다. 혹시나 밤사이에 문자라도 왔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항상 실망만 가득합니다. 아들아, 엄마 마음 알지? 한 통화만이라도. 중얼거리며 한숨을 내쉽니다.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어느 날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뜻밖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용수의 동창인 민수를 만난 거예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민수예요. 기억하시나요? 반가운 마음에 얼른 대답합니다. 아이고, 민수구나. 그럼 기억하지. 용수랑 친하게 지냈잖아. 민수 씨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갑니다.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용수 소식 들으셨어요? 이번에 회사에서 큰 승진했다던데.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승진이라니. 그것도 큰 승진이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 용수가 승진했구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감추려 애쓰며 대답합니다. 민수는 제 표정을 살피더니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말을 돌립니다. 아, 제가 잘못 알았나 보네요. 어머님께 죄송합니다. 민수와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왜 이리 멀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고 마음은 더 무겁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용수야, 너가 그렇게 큰일이 있었는데 엄마한테는 왜 말도 안 해주니? 서러움과 서운함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아들의 기쁜 소식을 남의 입을 통해 듣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입니다. 용수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꽃다발을 들고 환하게 웃던 모습. 중학교 때 친구들과 다투고 울면서 집에 왔을 때 달래주던 일. 고등학교 졸업식 날 자랑스럽게 상장을 들고 오던 모습. 대학 합격 소식을 듣고 함께 기뻐하던 순간. 그 모든 순간마다 저는 용수 곁에 있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함께였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멀어져 버렸네요. 다음 날 아침 결심을 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을 순 없어요. 직접 용수를 만나러 가야겠습니다. 용수야, 엄마가 갈게. 얼굴 좀 보자. 버스터미널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에요. 아들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뜹니다. 버스표를 끊으며 용수에게 전화를 겁니다. 하지만 역시나 받지 않네요. 음성 메시지를 남깁니다. 용수야, 엄마야. 내가 너 보러 부산에 갈게. 기다리고 있어. 버스에 오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이번엔 꼭 만나야 해. 용수야, 엄마 좀 반겨줘.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아들과의 재회를 상상합니다. 5시간의 긴 여정이 시작됩니다. 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마치 제 인생처럼 말이에요. 어느새 세월이 이렇게 흘러 제가 나이 들고 용수는 어른이 되었네요. 옆자리 승객이 주무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가방 안에 정성스레 준비한 반찬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설렙니다. 용수야, 너가 좋아하는 멸치볶음이랑 장조림 만들었어. 맛있게 먹어주겠지? 중얼거리며 미소 짓습니다. 용수가 어렸을 때 제가 만든 반찬을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모릅니다. 특히 멸치볶음은 항상 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게 만든다고 했었죠. 버스가 휴게소에 들릅니다.
잠시 내려 화장실도 다녀오고 다리도 펴봅니다. 매점에서 용수가 좋아하는 초콜릿을 사봅니다. 어릴 때부터 초콜릿을 참 좋아했거든요. 다시 버스에 오르니 어느새 절반쯤 왔나 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낯설어집니다. 부산으로 가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가물가물하네요. 문득 용수의 결혼식 날이 떠오릅니다. 그때가 마지막으로 부산에 간 날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들이 장가를 가고 며느리를 맞이하는 날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저희 잘 살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날 용수가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며느리도 공손하게 인사를 했었죠. 그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새 부산에 다다릅니다. 버스에서 내리니 낯선 공기가 느껴집니다. 한숨 깊게 들이마시고 용수에게 전화를 겁니다. 현재 전화를 받을 수 없어. 또다시 음성사서함입니다. 실망감이 밀려오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습니다. 괜찮아. 집으로 가면 되지. 택시를 타고 용수의 아파트로 향합니다.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 어떤 모습일까요? 많이 변했을까요? 아파트 앞에 도착해서 택시 기사님께 인사를 하고 내립니다. 큰 아파트 단지를 보니 용수가 꽤 잘 살고 있나 봅니다. 새삼 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용수의 집이 있는 층으로 올라갑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초인종을 누릅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잠시 후 문이 열립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보입니다. 어머니,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봅니다. 분명 놀란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그래, 오랜만이구나. 용수는 집에 있니?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마지못해 저를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네,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서니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이 보입니다. 용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네요. 용수야, 엄마 왔다. 제 목소리에 안방에서 부스스한 모습으로 용수가 나옵니다. 엄마, 웬일이세요? 용수의 표정이 놀란 듯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용수에게 다가가 안깁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보고 싶었다. 용수는 어색하게 저를 받아줍니다. 분명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저 아들을 보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엄마,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연락이라도 하시지. 용수의 말에 가슴이 아파옵니다. 하지만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깜짝 선물이지. 엄마가 반찬도 만들어 왔어. 너가 좋아하는 멸치볶음이랑 장조림. 가방에서 반찬통을 꺼내 내밉니다. 용수는 어색한 표정으로 받아듭니다. 감사합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어색하게 서 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도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오랜만이구나.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습니다. 대답은 짧고 냉담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그래, 다들 잘 지내서 다행이구나. 엄마가 왔으니까 오늘 저녁은 내가 차려볼게. 용수 좋아하는 미역국도 끓여줄까? 용수와 며느리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용수가 입을 엽니다. 엄마, 저희 오늘 약속이 있어서.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곧바로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애써 모른 척합니다. 그래. 그럼 내일은 어때? 엄마가 며칠 있다 갈 거야. 이번엔 며느리가 나섭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번 주에 좀 바빠서요. 말끝을 흐리는 며느리를 보며 가슴이 아파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그래, 알겠다. 그럼 엄마는 그냥 옆에 있을게. 너희 신경 쓰지 말고 평소대로 지내. 용수와 며느리는 어색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봅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옵니다. 용수와 며느리, 그리고 제 손주. 저는 그 사진 속에 없네요. 손주는 학교 갔니? 네, 학원 갔어요. 짧은 대답뿐입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고 무거운 침묵만이 흐릅니다. 저는 이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싶어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용수야, 회사는 어떠니? 잘 다니고 있지? 용수는 피곤한 듯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네, 뭐 그럭저럭요. 그럭저럭이라니. 내가 듣기로는 너 큰 승진을 했다던데. 이 말에 용수와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용수가 놀란 듯이 물어봅니다. 엄마,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아이고, 세상이 좁다고 민수를 마트에서 만났지 뭐니. 그 친구가 얘기해 주더라. 용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합니다. 아, 네, 얼마 전에 승진했어요. 별거 아닌데. 가슴이 찡해집니다. 내 아들의 승진 소식을, 그것도 큰 승진 소식을 남의 입을 통해 듣다니. 하지만 저는 계속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별거 아니라니. 엄마는 너가 자랑스럽구나. 축하한다, 우리 아들. 용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며느리는 계속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기만 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저녁이 다가옵니다. 용수와 며느리는 계속해서 바쁘다는 핑계로 저를 피하는 듯 합니다. 제가 가져온 반찬은 아직도 식탁 한 구석에 그대로 놓여 있네요. 용수야, 저녁 먹어야지. 엄마가 반찬 싸온 거 좀 꺼내볼까? 제 말에 며느리가 급히 나섭니다. 아, 어머니, 제가 이미 저녁 준비해놨어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가 차려놓은 음식들을 가져옵니다. 제가 가져온 반찬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엄마가 가져온 반찬도 좀 꺼내볼까? 용수 좋아하는 멸치볶음도 있는데. 용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아, 엄마. 우리 입맛이 좀 바뀌어서 그냥 이걸로 먹죠. 가슴이 찡해집니다. 제가 정성껏 만든 반찬을, 그것도 용수가 가장 좋아하던 반찬을 이렇게 거절하다니. 하지만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그래, 알겠다. 다음에 먹지 뭐. 식사 시간 내내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용수와 며느리는 서로 눈치를 보며 최소한의 대화만 나눕니다. 저는 계속해서 밝은 표정을 지으려 노력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아픕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며느리가 저를 말립니다. 어머니, 그냥 두세요. 제가 할게요. 아이고, 내가 해야지. 너희는 쉬어. 하지만 며느리는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결국 저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척합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용수가 조심스레 다가와 말합니다. 엄마, 저희 집이 좀 좁아서 모실 방이 따로 없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아들 집에 와서 잠잘 곳이 없다니. 그래서 저기 소파에서 주무시면 어떨까요? 용수의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그래, 알겠다. 소파에서 자면 되지 뭐. 용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불과 베개를 가져다 줍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엄마, 편히 주무세요. 용수의 마지막 인사를 듣고 저는 소파에 누웁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새깁니다. 가슴 한구석이 계속 아파옵니다. 용수야, 엄마한테 이럴 수 있니?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습니다. 용수와 며느리가 들을까봐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없이 웁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습니다. 어쩌다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새벽녘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을 때 용수와 며느리의 방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보, 어머니가 언제 가실까요? 우리 생활에 방해될 것 같아요. 글쎄, 나도 모르겠어. 어머니가 오시니까 우리 돈 쓸 일 맞는 것 같아. 다음에 오지 못하게 할 방법 없을까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내 귀를 의심하고 싶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흐릅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소파로 돌아와 누웠지만 잠은 더욱 오지 않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이대로 있어야 할지 아니면 돌아가야 할지. 아침이 밝아옵니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조용히 짐을 챙기고 편지를 씁니다. 용수야, 엄마는 간다. 너희 생활에 방해되기 싫구나. 건강하게 잘 지내라. 사랑한다, 우리 아들. 편지를 식탁 위에 놓고 소리 없이 집을 나섭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를 기다리며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맑은 하늘이 제 마음과는 달리 밝게 빛나고 있네요. 용수야, 엄마는 널 사랑한다. 항상 사랑할 거야. 중얼거리며 버스에 오릅니다. 창밖으로 용수의 아파트가 점점 멀어집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습니다. 긴 여정이 다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번엔 설렘 대신 슬픔을 안고 가네요. 서울로 돌아가는 길,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려나 봅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 저는 계속해서 용수의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되새깁니다. 그 차가운 눈빛들, 냉담한 태도, 그리고 새벽에 들었던 대화. 모든 것이 제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지나가는 풍경들이 제 마음처럼 흐릿하게 보입니다. 서울에 도착하고 집으로 돌아오니 텅 빈 집이 저를 반깁니다. 예전에는 이 고요함이 싫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부엌으로 갑니다. 용순의 집에 가져갔던 반찬통들이 그대로 있네요. 하나도 열어보지 않은 채로 말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반찬통을 정리하면서 자문자답을 합니다. 혹시 제가 너무 참견을 했나요? 아니면 갑자기 찾아가서 놀라게 한 것이 문제였을까요? 며칠이 지나고 저는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공허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경로당에 갔을 때 박순자 씨가 제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며 물어봅니다. 복자야,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는구나. 무슨 일 있니?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애써 참고 대답합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순자 씨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져버립니다. 저는 순자 씨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습니다. 용수를 보러 갔던 일, 그곳에서 겪었던 냉대, 그리고 들었던 대화까지. 순자 씨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한참을 말없이 제 등을 쓰다듬어 줍니다. 복자야, 많이 힘들었겠구나. 하지만 너무 상처받지 마. 요즘 세상이 다 그렇다더라. 자식들은 자기 삶이 바빠서 부모님을 돌볼 여유가 없다더라. 그래도 너 아들이 너를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닐 거야.
순자 씨의 위로에 고개를 끄덕이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아픕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이럴 수가 있나. 순자 씨는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어. 우리 때와는 달라. 하지만 복자야, 너도 이제 너의 삶을 살아야 해. 자식 때문에 너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 그 말을 듣고 문득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동안 저는 용수만 바라보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제 삶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변화를 시도합니다. 평소에 하고 싶었지만 미뤄두었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합니다. 먼저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수채화 강좌에 등록했어요. 젊었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지만 늘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미뤄왔거든요. 첫 수업날 떨리는 마음으로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붓을 잡고 색을 칠하다 보니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김 복자님, 처음 하시는 거 맞나요? 감각이 있으세요. 강사 선생님의 칭찬에 얼굴이 붉어집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성취감이에요. 수채화 수업 외에도 걷기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동네 사람들과 함께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돕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체력이 좋아지는 걸 느낍니다. 복자님 요즘 얼굴색이 좋아지셨어요. 뭐 좋은 일 있으세요? 걷기 모임에 이웃이 물어봅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네, 요즘 제 자신을 위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게 좋은 일인가 봐요.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마음의 상처가 아물어갑니다. 물론 가끔은 용수 생각에 가슴이 아플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수채화 작품을 들고 집에 돌아오던 길에 문득 용수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여전히 받지 않네요. 하지만 이제는 크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용수야, 엄마야. 잘 지내지? 엄마는 요즘 수채화를 배우고 있어. 너가 어렸을 때 그렸던 그림들 기억나니? 그때처럼 엄마가 다시 그림을 그리고 있단다. 언제 시간 되면 보러 와. 사랑해, 아들아. 음성 메시지를 남기고 전화를 끊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마음이 편안합니다. 집에 도착해서 그동안 그린 그림들을 벽에 걸어봅니다. 서툴지만 정성 들여 그린 꽃, 나무, 풍경들. 그 그림들을 보고 있으니 제 인생도 이렇게 아름답게 물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생깁니다. 이제 시작이야, 복자.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용수를 기다리는 엄마가 아닌 자신의 삶을 사는 김복자로 살아가기로 마음먹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갑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합니다. 걸으면서 주변을 둘러보니 예전에는 못 봤던 것들이 보입니다. 길가에 핀 작은 꽃들, 나뭇잎에 맺힌 이슬, 새들의 노랫소리. 참 아름다운 세상이구나. 중얼거리며 걷다 보니 어느새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삶을 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문득 전화벨이 울립니다. 핸드폰을 보니 낯선 번호네요. 살짝 긴장되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어린아이의 목소리입니다.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이 목소리는 민선이? 네, 할머니. 저 민서예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용수의 딸, 제 손녀 민서의 목소리입니다. 할머니도 민서가 보고 싶어. 많이 컸니? 네, 할머니. 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할머니, 언제 우리 집에 와요? 보고 싶어요. 민서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용수와 며느리 생각에 망설여집니다. 그래, 할머니도 민서 보고 싶어. 하지만 아빠, 엄마한테 물어봐야 해. 제가 아빠한테 부탁할게요. 할머니, 꼭 오세요. 약속해요. 민서의 간곡한 부탁에 저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합니다. 그래, 할머니가 갈게. 약속할게. 전화를 끊고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민서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복잡한 감정이 몰려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일어납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햇살이 밝게 비춥니다. 새로운 시작이구나. 중얼거리며 미소 짓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려나 봅니다. 용수와의 관계, 민서와의 만남, 그리고 제 자신과의 화해.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수채화 물감을 꺼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밝고 화사한 색으로 가득한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마치 제 앞으로의 인생처럼 말이에요. 민서와의 통화 이후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한편으로는 손녀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설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용수와 며느리를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불안합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다 용기를 내어 용수에게 전화를 겁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용수가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용수야, 엄마야. 아, 엄마. 무슨 일이세요? 용수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경계심이 느껴집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어갑니다. 용수야, 며칠 전에 민서가 전화했더라.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용수가 말합니다. 아, 그랬군요. 민서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한번 가봐도 될까? 또다시 침묵이 흐릅니다. 이윽고 용수가 말합니다. 알겠어요. 주말에 와보세요. 토요일 어때요? 그래, 고마워. 토요일에 갈게.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기대와 불안이 교차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질 거예요. 저 자신을 위해, 그리고 민서를 위해 꼭 잘 해내고 싶습니다. 토요일이 되어 다시 부산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가방 안에 반찬 대신 민서를 위한 선물을 넣었어요. 제가 그린 수채화 그림과 함께 작은 인형을 준비했습니다. 용수의 아파트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릅니다. 문이 열리고 민서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옵니다. 할머니, 민서를 껴안으며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민서 많이 컸구나. 용수와 며느리가 뒤에 서 있습니다.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합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식탁에 간단한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합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민서가 자랑스럽게 그림을 보여줍니다. 서툴지만 정성 가득한 그림이네요. 우와, 우리 민서가 그림을 참 잘 그리는구나. 민서의 그림을 칭찬하는 동안 용수와 며느리는 멀찌감치 앉아 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불편함이 역력합니다. 저기 어머니, 며느리가 조심스레 입을 엽니다. 저희가 좀 바빠서요. 어머니께서 오실 줄 몰라서 약속을 잡아놨거든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제가 온다는 걸 알면서 약속을 잡았다고요? 아, 그래. 네, 죄송해요. 저희가 먼저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용수가 나섭니다. 엄마, 우리가 나갔다 올 동안 민서랑 있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녁 때 돌아올게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애써 참고 대답합니다. 그래, 알았어. 민서랑 잘 놀고 있을게. 용수와 며느리는 서둘러 집을 나섭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 안에 저와 민서만 남습니다. 할머니, 우리 뭐하고 놀까요? 민서의 순수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아픕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 할머니가 민서한테 그림 그리는 걸 가르쳐 줄까?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어 갑니다. 하지만 용수와 며느리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민서의 배고픈 기색을 보고 저녁을 챙겨주기로 합니다. 민서야, 뭐 먹고 싶니? 라면 먹고 싶어요, 할머니. 냉장고를 열어보니 신선한 재료들이 가득합니다. 라면 대신 영양가 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었지만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라 망설여집니다. 결국 라면을 끓여 민서와 함께 먹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현관문 소리가 들립니다. 다녀왔습니다. 용수와 며느리가 들어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다 되어갑니다. 어머니, 민서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며느리의 말에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괜찮아. 민서랑 재미있게 놀았어. 할머니, 다음에 또 와요. 민서가 저를 꼭 안아줍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래, 할머니가 또 올게. 집을 나서려는데 용수가 말합니다. 엄마, 이제 늦었는데 어떻게 가실 거예요? 여기서 주무시고 가세요. 순간 지난번 일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번엔 제가 먼저 거절합니다. 아니야, 엄마는 집에 가볼게. 다음에 또 올게. 집을 나서는 제 뒷모습을 보며 용수와 며느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 터미널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지난번과는 다른 느낌입니다. 서글픔 대신 묘한 해방감이 듭니다.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제 앞날을 밝혀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나를 위해 살아야겠구나. 중얼거리며 눈을 감습니다. 긴 하루였지만 많은 것을 깨달은 하루이기도 합니다.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쓸 시간인 것 같아요.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 저는 오늘 하루를 되새깁니다. 민서와의 즐거운 시간, 그리고 용수와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 복잡한 감정이 교차합니다. 집에 도착하니 자정이 넘었습니다. 피곤함에 지쳐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오늘의 일들이 맴돕니다. 왜 저렇게 변한 걸까? 한숨을 내쉬며 천장을 바라봅니다. 잠 못 이루는 밤, 저는 결심합니다. 더 이상 용수에게 매달리지 않기로요. 제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생각합니다. 오늘은 뭘 하면 좋을까? 수채화를 그릴까 아니면 새로 배우기 시작한 요가를 연습해 볼까? 그때 문득 전화벨이 울립니다. 보니 경로당 친구 순자 씨네요. 여보세요, 순자야. 복자야, 오늘 시간 되니? 우리 봉사활동 한번 가보자. 요양원에 가서 할머니들 머리 손질해드리고 말동무도 해드리는 거야. 순간 망설여집니다. 하지만 이내 대답합니다. 그래, 좋아. 몇 시에 만날까? 10시에 경로당 앞에서 보자. 전화를 끊고 시계를 봅니다. 아직 시간이 있네요. 서둘러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섭니다. 요양원에 도착해 보니 많은 할머니들이 계시더군요. 대부분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할머니들의 머리를 빗겨드리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할머니, 제가 노래 한 곡 불러드릴까요?
한 할머니께 여쭤보니 환하게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옛날 배웠던 가요 한 곡을 부르니 주변의 다른 할머니들도 함께 따라 부르십니다. 시간이 흘러 봉사활동이 끝나갈 무렵 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말씀하십니다. 고마워요. 딸내미 같아서 정말 좋았어요. 다음에 또 와주세요. 그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제가 위로받으러 왔다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가는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오늘 하루 참 보람찼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하다 문득 용수 생각이 납니다. 전화를 걸어볼까 망설이다 그만둡니다. 대신 민서에게 편지를 써봅니다. 사랑하는 민서야, 할머니야. 지난번에 만나서 참 좋았어. 할머니가 그린 그림을 보내줄게. 민서도 그림 그리는 거 열심히 해. 다음에 만나면 또 같이 그림 그리자. 사랑한다, 우리 손녀. 편지와 함께 제가 그린 수채화 그림을 봉투에 넣습니다. 내일 우체국에 가서 붙이기로 해요. 잠자리에 들며 오늘 하루를 되새깁니다. 봉사활동에서 만난 할머니들, 순자와의 대화, 민서에게 쓴 편지. 문득 깨달음을 얻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었구나.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찾아오는 거였어. 눈을 감으며 생각합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까? 기대감을 안고 잠이 듭니다. 몇 주가 지나고 저는 점점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갑니다. 봉사활동은 이제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수채화 실력도 조금씩 늘어가고 있어요. 어느 날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제 핸드폰이 울립니다. 보니 용순의 집 번호예요. 가슴이 두근거리며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민서의 목소리입니다. 민서야, 그래. 할머니야. 무슨 일이니? 할머니, 제가 다음 주에 학예회가 있어요. 할머니가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순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됩니다. 용수와 며느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 우리 민서가 학예회를 한다고. 정말 보고 싶구나. 하지만 민서야, 아빠랑 엄마한테 여쭤봐야 할 것 같아. 제가 이미 여쭤봤어요. 아빠가 할머니한테 전화해보라고 하셨어요. 잠시 망설이다 대답합니다. 알았어, 민서야. 할머니가 꼭 갈게.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쉽니다. 기쁨과 걱정이 교차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저는 다시 부산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민서를 위한 꽃다발을 준비했어요. 학교에 도착하니 운동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학부모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들뜬 표정의 아이들이 보입니다. 강당에 들어서니 용수와 며느리가 보입니다. 어색한 표정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자리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주변의 다른 가족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위해 꽃다발을 들고 온 모습이 보기 좋네요. 드디어 민서의 차례가 왔습니다. 피아노 연주를 한다고 해요. 무대에 오른 민서가 저를 향해 손을 흔듭니다. 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민서의 연주가 끝나고 큰 박수가 터집니다. 저도 눈물을 글썽이며 박수를 칩니다. 공연이 모두 끝나고 민서가 제게 달려옵니다. 할머니, 와주셔서 고마워요. 민서를 꼭 안아줍니다. 그때 용수가 다가옵니다. 엄마, 저희 집에 가서 저녁 먹고 가세요. 순간 놀랍습니다. 이런 제안은 처음이에요. 용순의 집에 도착해 보니 며느리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입니다. 식사를 하면서 민서가 제잘제잘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행복을 느낍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돕겠다고 나섰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저를 경계하는 듯 합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민서가 잠들고 거실에는 저와 용수, 그리고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다 용수가 입을 엽니다. 저 엄마.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말해보렴. 저희가 다음 달에 캐나다로 이민을 가기로 했어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회사에서 해외 발령이 났어요. 좋은 기회라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하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그래, 언제 가는데? 다음 달 말이요. 민서 방학 시작하면 바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알았다. 너희 앞길을 위해 가는 거니까. 잘 다녀와라. 집을 나서는 순간까지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이제 정말 용수와 민서를 볼 수 없게 되는 건가요?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제 눈물처럼 반짝입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되는구나. 중얼거리며 눈을 감습니다. 긴 밤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용수와 민서가 캐나다로 간다니. 이제 정말 그들을 볼 수 없게 되는 건가요? 집에 도착하니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되새겼습니다. 결국 동이 틀 무렵에야 지친 몸을 이끌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맑은 하늘이 제 마음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순간 결심이 섭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용수와 민서가 떠난다고 해서 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합니다. 오랜만에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해진 머리.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습니다. 복자야,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때야.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집을 나섭니다. 먼저 미용실에 들렀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자르고 염색도 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한결 밝아 보입니다. 그 다음엔 옷가게에 갔습니다. 평소에는 사지 않던 밝은 색상의 옷을 골랐어요. 빨간색 원피스가 제 마음에 쏙 들더군요. 점심시간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이름도 생소한 커피들이 많네요. 용기를 내어 카페라떼를 주문했습니다. 할머니, 커피 여기 있습니다. 직원이 건네주는 커피를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느껴지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후에는 문화센터에 들렀습니다. 그동안 관심 있었지만 망설였던 요가 강좌에 등록했어요. 김복자님, 환영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는데 괜찮으시죠? 네, 좋습니다. 기대되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용수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받지 않네요. 이번엔 크게 상심하지 않습니다. 대신 음성 메시지를 남깁니다. 용수야, 엄마야. 잘 지내지? 엄마는 요즘 새로운 걸 많이 시도하고 있어. 요가도 배우고 커피도 마시고. 너가 캐나다 가서 잘 지내길 바란다. 가끔 연락하고 민서에게 안부 전해줘.
사랑한다, 아들아. 집에 도착해서 오늘 산 옷을 입어봅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이 낯설지만 동시에 새롭게 느껴집니다. 저녁 테라스에 나가 별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별들처럼 제 인생도 이제부터 빛나기 시작할 거예요. 시간이 흘러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용수와 민서가 캐나다로 떠난 지도 2주가 지났네요. 처음에는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웠지만 이제는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가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하고 문화센터로 향합니다. 복자님, 오늘은 균형 잡기 동작을 배워볼 거예요. 강사 선생님의 말씀에 긴장되면서도 설렙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동작들도 이제는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하나, 둘, 셋.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강사님의 지시에 따라 동작을 취합니다. 몸이 비틀거리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마침내 균형을 잡는데 성공했을 때의 그 기쁨이란. 복자님, 정말 잘하셨어요. 처음보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강사님의 칭찬에 얼굴이 붉어집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성취감이에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민서에게 편지를 쓰고 싶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 편지지를 꺼내 글을 써내려갑니다. 사랑하는 민서야, 할머니야. 캐나다는 어떠니? 새 학교에 잘 적응했는지 궁금하구나. 할머니는 요즘 요가를 배우고 있어. 오늘은 균형 잡기를 배웠단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계속 노력하니까 되더라. 민서도 새로운 환경에서 힘들 때가 있겠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하렴. 할머니가 늘 응원하고 있단다. 사랑해, 우리 손녀. 편지를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라도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네요. 저녁에는 봉사활동이 있는 날입니다. 요양원에 가서 할머니들의 말동무가 되어드리는 날이에요. 복자님, 오늘은 머리가 더 예뻐 보이네요. 머리하고 오셨어요? 한 할머니께서 물으십니다. 네, 얼마 전에 미용실에 다녀왔어요. 마음에 드세요? 아이고, 젊어 보이네. 나도 저렇게 해볼 걸.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하며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혼자 밥을 먹는 게 쓸쓸했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고 내일을 계획하는 시간이 되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테라스에 나가 별을 바라봅니다. 문득 용수와 민서가 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이 저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용수야, 민서야. 할머니는 잘 지내고 있단다. 너희도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란다. 중얼거리며 미소 짓습니다. 별들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네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다가 식사 준비를 하는데 문득 전화벨이 울립니다. 보니 경로당 친구 순자 씨네요. 여보세요, 순자야. 복자야, 오늘 시간 되니? 우리 동네 축제가 열리는데 같이 가보자. 잠시 고민하다 대답합니다. 그래, 좋아. 몇 시에 만날까? 전화를 끊고 옷장 앞에 섭니다.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다 얼마 전에 산 빨간 원피스를 꺼냅니다. 오늘은 이걸 입어볼까? 거울 앞에 서서 원피스를 입어봅니다. 평소와는 다른 제 모습에 살짝 당황스럽지만 동시에 설레는 마음도 듭니다. 새로운 나, 새로운 인생. 중얼거리며 미소 짓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경험을 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집을 나서며 다짐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기로요.
용수와 민서가 떠났다고 해서 제 삶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부터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햇살 가득한 거리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인생을 향해 나아가는 제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쌀 한 톨 주기 싫어하는 아들 며느리를 기다리는 어머니가 아닙니다. 저는 김복자 67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주인공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써내려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용수와 민서가 돌아와 제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들도 분명 놀라겠죠? 그때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행복해. 내 인생을 살고 있거든.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갑니다.